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남에서 밤사이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무안과 순천, 장흥,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돼 전남 808번부터 813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809번부터 813번 확진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전남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일 저녁 광양에서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했는데요. 98번으로 분류된 이 확진자는 지난 설 연휴 때 서울을 방문했고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지난 2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1명이 확진된 뒤 2주 만에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도내 420개 목욕장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운영자의 전자 또는 수기 출입 명부 관리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와 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에 방역 수칙 준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 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제철소가 대기 환경 개선 실적과 계획에 대한 현장 점검을 받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시의회,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전라남도 관계자 등과 함께 오는 25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반은 개선 필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던 고로 브리더 휴풍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세미 브리더 개선 사항,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수 웅천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한 특별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중순 전매 제한이 풀린 웅천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와 실거래 신고 시 업계약,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나 명의신탁 의심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저가 거래로 양도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금융자료 특별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순천시 청소자원과 박성봉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순천시청 청소자원과에서 재활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박성봉 주무관입니다. 네, 순천시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걸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행하게 된 건가요? 네, 우리 시에서는 전 부서를 노플라스틱 공간으로 지정하여 개인 및 부서별로 자율 실천 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는 우리 시 전체의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한다고 하니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게 되는 건가요? 네, 시에서는 3월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모든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제공되는 종이 및 플라스틱류 일회용 컵인 일명 테이크아웃 컵을 포함한 일회용품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각종 행사와 회의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 부서 출입구에 노 플라스틱 공간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광판 어플을 활용한 일회용품 없는 부서별 인증샷 형태의 서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매월 수시로 점검하여
일회용품 사용 부서, 페널티 부여, 부서별 우수 사례 발굴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 시청 전 부서를 노플라스틱 공간 조성을 정착시키고 학교,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순천시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추진사항을 통하여 시 공직자를 포함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시민 또한 카페 등에서 제공받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등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게 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생활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 있다면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추가로 공직자를 포함한 전 시민들이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컵,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시민들께서는 일회용컵 대신 머그컵, 텀블러를 적극 사용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청소자원과 박성봉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민간 위탁 운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주식회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은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우진산전의 자회사이고 의정부 경전철 위탁 운영사인 우진메트로가 자매회사입니다.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시설물 유지 관리와 근로자 고용 유지, 운영 활성화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50개교를 지정해 내년까지 전남 지역 모든 일반고를 연구 선도학교로 확대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로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됩니다. 완도군이 올해 도시재생 사업에 2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과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빈집 철거 등 집수리 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완도 중앙과 주도, 용암리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사업비 13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상반기에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은 441건에 147억 원으로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과 농업 기반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은 본격적인 농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완료해 농가 소득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유용 미생물 4종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여수시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유용 미생물 종류는 악취와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광합성균과 유해균을 억제하는 고초균, 뿌리 발근을 촉진시키는 유산균, 생장물질을 분비하는 효모균입니다. 유용 미생물이 필요한 시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이 명품 청자 경매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경매는 한 달에 2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판매가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시작해 최고가를 투찰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경매는 온비드 누리집에 접속해 강진 청자를 검색하면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휴장에 들어간 목포 실내 수영장이 19일부터 개장에 들어갑니다. 목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정상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영장 안에서는 이용자가 최소 2m 간격을 유지하고 신체 접촉이나 대화를 자제하게 유도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실내 수영장 셔틀버스는 거리 두기로 운행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운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진도군과 전남과학대가 손을 맞잡고 지역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평생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드론과 전통주, 커피 바리스타, 치매 예방 지도사 등 진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과학대는 간호학과와 치위생과 등 28개 학과를 운영하면서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문학박람회에 많은 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상금의 목포 문학상 공모를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목포 문학상 장편소설 분야 상금으로 1억 원, 시와 희곡, 평론은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1억 3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 문학상 접수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최종 당선작은 9월 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양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에 30만 원까지, 일반 장애인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수리 지원 품목은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로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출장 수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8일 아침 8시 반쯤 목포에서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불이 나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비소와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반쯤 전남 구례에서도 구례읍사무소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토요일에 낮 최고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 질환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기온은 더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찾아오겠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도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앞바다 모두 맑겠고 파고는 최고 2m까지 예상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그만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양에서 설 연휴 서울을 방문했던 도민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목욕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잠시 만남과 이동을 멈추는 방역 참여가 중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